ERP 정보관리사 물리이론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기는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축적된 대용량 데이터를 통계기법 및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거쳐 일반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자료에 대한 예측 및 추측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 다양한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통계학 이론으로는 설명이 힘든 패턴과 규칙을 발견한다. 분류, 추정, 예측, 유사 집단화, 군집화 등의 다양한 기법이 사용된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얘에 대한 설명은 이제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챗봇. 챗봇은 채팅과 이제 로봇의 합성어로 얘도 인공지능 기반으로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대화형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은 분산형 데이터, 더 베이스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연결 구조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계약이나 이제 협상 등을 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인공지능 규범의 5대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인공지능은 투명성과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작동해야 된다. 맞고요. 2번 인공지능이 개인, 가족, 사회의 데이터 관리를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맞고요. 3번 모든 시민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정신적, 정서적, 경제적 번영을 누리도록 교육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얘도 맞고요. 4번 인간을 해치거나 파괴하거나 속이는 자율적 힘을 인간의 통제하에서 인공지능에게 부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부여하면 안 되죠.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3번 ERP 구축전에 수행되며 단계적인 시간 흐름에 따라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해 가는 점증적 방법론은 무엇인가? 1번 ERD, 2번 BPI, 3번 MRP, 4번 SFS가 있는데 답은 2번이죠. ERD는 뭐냐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객체 간 관계를 도식화하는 이제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MRP는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재 소유계. 그 다음에 SFS는 전략 수립 및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차세대 ERP의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구조화된 데이터만 분석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 많이 나오죠. 자, 구조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구조화된 데이터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자, 2번, 3번, 4번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 주 KBC 상사는 지수 평활법을 활용하여 수요를 예측하고자 한다. 1월에 예측 판매량이 2,000개이고 실제 판매량이 2,500개였다. 지수 평활 상수가 0.4일 때 2월 예측 판매량으로 오른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월달 예측량에
이제 전월달 실제와 전월달 예측의 오차를 우리가 지수로 곱하면은 예측량이 나오죠. 그래서 전월달에 우리가 2,000개를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지난번에 실제로는 2,500개, 이번엔 2,000개를 예측을 했었죠. 요 오차만큼 우리는 지수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에서 0.4를 곱하니까 200 나오죠? 그러면 2,200이 예측량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제품 A에 대한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기 위해 수익성 지표를 활용하려고 한다. 보기의 예측 자료를 이용한 손익분기점에서 매출액으로 오른 것은? 자, 우리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구할 건데요. 일단은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부터 먼저 구할게요. 자, 고정비에 매출 단가에서 단위당 변동비를 빼준 다음에 분의 고정비로 계산하면 이제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이 나오죠. 그래서 연간 고정비 3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제품 단위당 변동비가 500원. 그 다음에 제품 단위당 판매가가 650원. 요거 계산하면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300 나누기 150 하면 되겠죠. 그러면 2만 개가 매출 수량이 되겠네요.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 그러면은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매출 수량 2만 개에다가 우리 이제 판매 단가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650. 그러면 1,300만 원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교차 비율을 이용하여 목표 판매액을 할당할 때 보기의 제품 중에서 목표 판매액 할당이 두 번째로 높은 제품은 무엇인가? 자, 우리 보면은 교차 비율을 이용하라고 했죠. 교차 비율은 상품 회전율 곱하기 한기 이익률이죠. 근데 요거 이제 분수로 표현하자면 이제 쭉 풀어서 쓰자면 상품 재고액 분의 매출액이고요. 얘가 상품 회전율이고 그 다음에 매출액 분의 한계 이익을 올리게 되면 한계 이익률이에요. 그래서 요거 매출액 지우게 되면 결국에는 상품 재고액 분의 한계 이익이 되겠죠. 자, 그러면 A 한번 구해볼게요. 자, 얘는 상품 재고액, 평균 재고액이 40이죠. 40분의 20. 자, B는 30분의 30. C는 20분의 25. D는 30분의 5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0.5, B는 1. 그 다음에 한번 계산해 볼게요. 25 나누기 20 하면은 1.25. 그 다음에 50 나누기 30 하면은 1.6666. 1.666인데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니까 1.67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높은 거래요. 그럼 두 번째로 높은 게 B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두 번째로 높은 게
자, D가 1.67 얘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C가 그 다음 높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시장을 경쟁 정도에 따라 구분할 경우 아래 보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에 적합한 시장으로 가장 옳은 것은 시장에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참여 기업들은 각기 디자인, 품질, 포장 등에 있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유사 상품을 생산, 공급하며 상호 경쟁하고 있는 시장으로 미용실, 병원, 목욕탕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자, 1번 과점시장, 2번 독점시장, 3번 완전 경쟁시장, 4번 독점적 경쟁시장이 있는데 답은 4번이고요. 1번부터 잠깐 볼게요. 과점시장은 소수의 생산자가 있고요. 그래서 얘는 비슷한 상품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로 이동통신회사가 있고요. 자, 독점 시장은 이제 하나의 공급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서 이제 장기적인 초과 이윤 확보가 또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로 이제 한국전력공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완전 경쟁 시장이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은 이제 다수 거래자가 참여를 하고요. 이제 동질의 상품이 거래가 됩니다. 이제 또한 이제 시장 참여가 자유롭습니다. 자, 9번.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자, 유통 채널은 외부적 요인이죠. 그 다음에 경쟁 환경도 외부고요. 자, 가격 탄력성은 얘는 이제 고객 수요인데 얘도 이제 외부적 요인에 해당이 돼요. 근데 마케팅 목표는 내부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0번. 수요 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유효 수요는 구체적으로 구매 계획이 있는 경우의 수요를 의미한다. 맞고요. 2번. 수요란 재화나 서비스로 구매하려는 욕구를 의미하며 잠재 수요와 유효 수요가 있다. 맞습니다. 3번. 수요 예측이란 유효 수요를 제외하고 장래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잠재 수요에 대하여 예측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유효 수요도 포함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 4번. 일반적으로 영속성이 있는 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확한 예측을 한다는 것은 영속성이 없는 상품의 경우보다 더 어렵다.